1950년 6월 25일 새벽 한반도의 평화는 예고 없이 무너졌습니다. 북한군의 압도적인 전차 부대가 전선을 가로질러 거침없이 남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대한민국 군대는 무력하게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난민들은 보찜을 맨 채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며 한반도 전체가 적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계는 이 작은 반도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유엔은 즉각적인 참전을 결정했고 미국은 제8군을 한반도로 급파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전역을 책임질 인물로 월튼 워커 중장이 지목되었습니다. 그는 패튼 장군의 휘하에서 활약했던 거친 야전 사령관이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비참한 전선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전선은 이미 대전 아래까지 밀려 내려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아군 부대들은 훈련 부족과 장비 비비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T-34 전차는 우리 군에게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워커 장군은 즉시 흩어진 부대들을 규합하여 최후의 방어선을 구상했습니다. 그것은 경상도 일대를 둘러싸는 거대한 부산 교두보였습니다. 낙동강이라는 천혜의 요새를 활용한 도박에 가까운 작전이었습니다. 적은 이미 방어선의 코앞까지 도달하여 포격을 쏟아부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지프를 타고 포화 속을 누비며 부하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지키느냐 아니면 죽느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당시의 절박한 현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와 육군 또한 사력을 다해 방어선에 합류했습니다. 어린 학도병들도 펜 대신 총을 들고 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부산항은 아군의 유일한 보급로이자 희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부산마저 뚫린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여기서 멈출 것이었습니다. 북한군은 전 부대를 투입하여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워커 장군은 잠을 잊은 채 매일같이 전선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적의 공격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 지형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한치의 물러섬도 허용하지 않는 그의 태도는 전군에 전파되었습니다. 8월의 폭염 속에서 낙동강 물줄기는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의 야간 기습은 방어선의 가장 취약한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예비대를 즉각 투입하여 구멍난 전선을 메웠습니다. 보급품은 부족했고 병사들은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워커의 눈에는 결코 패배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는 기동타격대를 구성해 적의 허를 찌르는 반격을 지시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전황 보고가 사령부에 빗발쳤습니다. 이제 모든 운명은 낙동강 방어선의 유지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무전기를 들고 직접 최전방 지휘관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북한군의 대규모 전차 부대가 방어선 중앙을 돌파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북한군 전차 부대가 방어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은 사령부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월튼 워커 장군은 지도 위에 붉게 표시된 돌파구를 무거운 표정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는 즉시 전 부대의 후퇴는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전쟁사에서 가장 유명한 지키느냐 아니면 죽느냐라는 명령의 시작이었습니다.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설정한 워커 장군은 병력을 재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참호를 파며 다가올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저 멀리 능선 너머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알리는 포성이 대기를 흔들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은 낡은 소총을 꽉 쥐며 다가오는 적의 그림자를 주시했습니다. 북한군의 파상 공세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몰아쳤습니다. 워커 장군은 소수 정예 부대를 이동 타격대로 활용하는 불끄기 전술을 가동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워커 장군의 지프차는 전선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등장은 공포에 질려있던 병사들에게 다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보급품은 바닥을 드러냈고 병사들은 극심한 기아에 시달렸습니다. 전우들의 시신이 쌓여가는 가운데 방어선은 점점 더 좁아져만 갔습니다. 8월 중순 다부동 전선에서 북한군의 총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산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폭격이 한국군 진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도망치는 병사들 앞에 서서 나를 쏘고 가라고 외쳤습니다. 이 처절한 외침에 병사들은 다시 총을 들고 진지로 복귀했습니다. 워커 장군은 항공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무전기에 대고 고함을 쳤습니다. 곧이어 하늘에서 미 공군의 폭격기들이 나타나 적진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 제24사단과 제25사단을 체스판의 말처럼 신속하게 이동시켰습니다. 마산 인근에서도 북한군의 강력한 공격이 이어지며 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연합군 병사들은 며칠째 잠도 자지 못한 채 고지를 사수했습니다. 워커 장군은 현장의 지휘관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그들의 고충을 청취했습니다.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한 해상 함포 사격이 동해안에서 전개되었습니다. 낙동강 돌출부에서 북한군의 대규모 도하 시도가 다시 한번 포착되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가용 가능한 모든 화력을 그 지점에 집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강물은 아군과 적군의 피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치의 땅도 양보할 수 없는 처절한 소모전이 한 달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북한군의 공세가 정점에 달했다가 꺾이는 순간을 포착하려 했었습니다. 드디어 미 본토로부터 최신형 전차와 신병들이 부산항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원된 병력은 지친 방어군에게 큰 힘이 되었고 사기는 다시 치솟았습니다. 워커 장군은 이제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역시 최후의 수단으로 전 병력을 집결시켜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부산 앞바다까지 위협받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워커 장군은 권총 벨트를 매며 부관들에게 마지막 항전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9월에 이른 새벽, 낙동강 전역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최후의 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측의 사상자가 속출하며 방어선 곳곳이 무너지기 직전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워커 장군은 본부로부터 온 비밀 전문을 확인하고는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적의 공격이 가장 거세지는 바로 그 순간 워커 장군은 무전기를 들고 짧은 암호를 내뱉었습니다. 모두가 패배를 직감하던 그때 서해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낙동강에서 피 흘리며 버틴 이유가 마침내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었음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북한군의 특수부대가 사령부 뒷산까지 침투했다는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령부 인근까지 침투한 북한군 특수부대의 총성이 고요한 산등성이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워커 장군은 흔들림 없이 권총을 고쳐주며 부관들에게 침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즉각 투입된 헌병대와 예비병력이 단숨에 침투한 적들을 제압하며 위기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이제 방어를 넘어 거대한 반격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메가더 장군이 한반도의 허리를 찌르는 대담한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가능해 보였던 해안 상륙 작전인 크로마이트 작전, 즉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적의 주력을 묶어두어 상륙 부대의 성공을 도와야 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거대한 함대들이 서해에 거친 파도를 뚫고 인천으로 진격했습니다. 함포 사격이 하늘을 찢으며 북한군의 해안 방어선을 초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상륙 성공 소식은 낙동강 전선의 아군들에게 전설적인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워커 장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전 부대에 총반격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지루한 방어전에서 벗어난 국군과 운군은 노도와 같이 북쪽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보급로가 끊긴 북한군은 혼란에 빠져 패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낙동강을 피로 물들였던 적들의 공세는 한순간에 붕괴되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진격하는 부대들을 직접 시찰하며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웠습니다. 드디어 국군이 서울을 탈환했을 때 워커 장군은 자신의 전략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혹한 속에서도 후퇴하는 병력들을 안전하게 철수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1950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들 샘 워커 대위의 무공훈장 수여식을 위해 이동하던 중 워커 장군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거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온 나라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에게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며 최고의 예우를 갖췄습니다. 워커 장군이 고수했던 낙동강 방어선은 단순한 전선이 아니라 자유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의 지키느냐 죽느냐는 정신은 오늘날 한미동맹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워커힐은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어 지금도 그의 공적을 기억하게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워커 장군이 없었다면 부산 교두보의 기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 평가합니다. 그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용감하게 싸웠던 불굴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이 땅의 번영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명의 군인이 가졌던 신념이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워커 장군은 미국의 아들이자 대한민국의 영원한 수호자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묘비는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수많은 영웅들과 함께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낙동강의 물결을 따라 지금도 우리 곁을 흐르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워커 장군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낙동강의 방어선은 무너지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마침내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모든 작전이 종료되고 평화가 찾아온 전장에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역사는 월튼 워커라는 이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헌신은 세대를 넘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제 고통의 역사를 넘어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그를 기립니다. 부산 교두보의 기적은 한 영웅의 결단과 수많은 무명 용사들의 희생이 빚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사투와 월튼 워커 장군을 영원히 기억하며 감사를 전합니다.